조계종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연등회 진수를 담은 특별한 행사를 프랑스 파리에서 열어 현지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해인사에서 회의를 갖고 순천 서남사 사건의 올바른 판단을 사법부에 요청하는 탄원서를 채택했습니다. 서울 삼각산 화계사 개산 1070여 년, 이주 중건 500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조실 설정 스님 법문으로 시작됐습니다. 군법사 수급난 해소를 위한 비구니 군승 파송 확대가 요구되는 가운데 작년 육해공군 군종장교 수석 임관자 선효 스님을 만났습니다. 6일 지방선거 전 막판 서울시장 후보 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민선 최초로 4선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연등회와 템플스테이 활성화 등 재임 시절 전통문화 정책을 이어갈 걸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연등회 진수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세계문화의 중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조계종이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불교 전통무용과 음악 공연에 이어 연등회 유네스코 등재 기념 특별전을 열어 파리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한국 전통 민화를 대표하는 주인공 호랑이와 까치, 전 세계의 한국을 알린 애국 청년 방탄소년단, 시공을 초월한 자랑스런 우리 고유의 캐릭터들이 은은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전통 등의 모습으로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함께 전시된 연등행렬을 그대로 재현한 닭종이 인형은 익살스럽고 생동감 넘치는 표정으로 한국 문화의 다채로움을 드러냅니다.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해 조계종과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파리지사가 공동으로 기획한 연등회 빛과 색의 향연 특별전이 프랑스 파리의 한국문화원에서 관람객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이 등문화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고 싶었고, 빛에서 나오는, 한지를 통해서 나오는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좀 보여주는데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좀 중점을 뒀습니다. 조계종 문화부장 성공 스님은 이번 전시를 통해 전통등과 만나는 세계인들이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절을 위로받고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연등회의 대표되는 전통등을 중심으로 창조적으로 전승된 역사를 되짚어보고 문화적 가치와 정성이 담긴 전통등의 행렬을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지치고 힘들었던 많은 분들에게 위안이 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시회와 함께 진행되는 연등 만들기 프로그램은 전시 개막 2주 전부터 모든 회차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이번 연등회 특별전에 대한 현지인들의 호응이 높았습니다. 특히 전통등을 처음 접한 관람객들은 빛이 한지를 통과하며 만들어지는 특유의 은은하고 따뜻한 느낌이 인상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Ce sont des lanternes qui sont très belles, qui sont très variées, qui donnent une sensation de chaleur et qui permettent à un public français de mieux comprendre le bouddhisme coréen. 전시회에 참석한 유대종 주 프랑스 한국 대사는 여러 단체가 함께 뜻을 모았기에 한국 불교의 우수성이 성공적으로 세계에 알려질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불교계의 특별한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La réalisation de cette exposition est un fruit d'une collaboration entre l'éminent ordre de bouddhisme du Jogé en Corée et notre centre culturel coréen. Je voudrais donc en premier lieu remercier chaleureusement le vénérable Song Gong, directeur du service de la culture de l'ordre et directeur exécutif adjoint du comité de conservation de Yeondeunghae, ainsi que le vénérable Son Hyo, secrétaire général du même comité. 전통등 작품과 함께 연등회를 주제로 한 NFT 작품, 불교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픽셀 아트 작품 등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이번 연등회, 빛과 색의 향연 특별전은 오는 9월 16일까지 이어집니다. BBS 뉴스 서희령입니다.
전국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순천 서남사 사건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사법부에 요청했습니다.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협의회는 어제 해인 총림 해인사 보경당에서 제74차 회의를 열어 순천 서남사 소송 관련 탄원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탄원서에서 전래사찰 서남사는 국가법률에 의해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임을 인정받았다면서 신생불교종단인 태고종에 소속되는 법적 주체가 결코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그릇된 판단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한국불교의 일대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협의회는 이어 사법부가 한국불교의 근현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서남사는 법적 소유권은 조계종이 갖고 있지만 태고종 스님들이 사실상 점유해왔고 2011년 두 종단이 공동 관리하는 데 합의했지만 경내 토지 사용과 등기부상 관리 주체 등을 놓고 최근 몇 년간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서남사 소유권의 향방을 가늠할 경내 야생 차체험관 철거 소송과 조계종 등기말소 소송 등 관련 소송 2건의 최종 판결과 항소심 선고는 각각 오는 6월 22일과 7월 7일에 잇따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서울 삼각산 화계사가 산문을 연 지 1070여 년, 이주 중건 500년을 맞아 조실 설정스님 법문으로 각종 기념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 방장과 조계종 총무원장 등을 역임한 화계사 조실 설정스님은 첫날 기념법회에서 가람의 천년 역사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고 실천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천년의 역사를 갖고 500년의 이주에 기념하는 이 마당에서 이 무대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어떤 연출을 하고 살아가야 될까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서 주지 수암 스님은 천년 역사에서 소임자 역할은 징검다리 돌조각 하나에 불과하겠지만 불자들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회에는 박겸수 강북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강북갑 천준호 국회의원 등 지역 정관계 인사들도 참석해 화계사 이주 중건 500년을 축하했습니다. 화계사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법사로 나서는 오는 30일까지 매일 큰 스님 초청 법문과 괴불제, 음악회, 강연회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내일 저녁 7시 사찰 경내에서 영탁, 박현빈, 바비킴 등 스타급 인기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는 산사음악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그제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 BBS 싱싱 라디오를 화계사 현장에서 생방송했으며 광우 스님 등이 출연하는 TV 토크쇼 화계사 천년의 기억, 희망의 미래로 등도 마련했습니다. 화계사는 1070여 년 전 탐문대사가 창건한 보더감을 시초로 조선 중종 1522년 신월 선사에 의해 지금의 자리로 옮겨져 중창됐습니다. 한국불교 핵심 과제인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선 비구니 군법사 파송 확대가 현실적 대안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구니 군승 파송의 현실과 과제를 진단하기 위해 작년 육해공군 군종장교 임관자 가운데 전체 수석을 차지했던 선효 스님을 만났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작년 임관한 군종장교 57명 가운데 남성 성직자까지 모두 제치고 전체 수석을 차지했던 비구니 선효 스님. 군복을 입은 지 1년이 채 안 됐지만 간결하고 씩씩한 말투에 국군의 기상이 배어 있습니다. 육군 26여단 군법당한 부처님이 입던 옷과 같은 괴색 가사를 수하고 향 공양을 올리는 얼굴에선 불제자의 신심이 차오릅니다. 선효 스님에게 있어 군종 장교는 때와 장소 구분 없이 모두 부처님이 있다는 3세 제불, 시방 제불의 가르침을 따르는 방식이자 직무입니다. 내가 스님이니까 승복만 입어야 돼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군에 계신 분들은 다 군복을 입고 생활하시는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군복이 가장 또 편안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는
승복도 좋고 거기에 군복도 입는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더욱 가깝게 느껴지고. 선효 스님은 첫 근무지인 26여단에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군 포교 현실과 마주하면서 큰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법당엔 법사가 있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진리입니다. 처음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주말 종교행사, 주말 법회를 하면 10명이 안 됐었습니다. 네. 물론 저희 부대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월 가까이 이제 법사님이 이제 부재인 상황이다 보니까 용사들이 법당에 오는 것 자체가 낯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와서 대면 종교행사를 첫 시행했을 때 10명도 안 되었었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부대 활동하고 용사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30명 이상, 많게는 5, 60명 이렇게 법당을 가득 채우면서 종교행사를 하는데 19살 출가 후 군 생활을 시작하며 10여 년 만에 깨닫게 된 건 부처님 도량이 망망대해처럼 펼쳐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효 스님의 맑은 눈동자엔 언제나 반야용선에 태울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선효 스님은 두려움 없는 호법신장의 힘을 장병들에게 안겨주는데 여성 군종 장교의 역할은 비할 수 없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많은 비구니 스님들도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내가 하고 있는 수행 이것들을 누군가에게 베풀고 회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군대라는 곳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BBS 뉴스 정용석입니다. 6일 지방선거전 막판 서울시장 후보 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민선 최초로 4선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전통문화정책 비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불교 분야 공약을 별도로 제시하진 않았지만 연등회와 템플스테이 활성화 등 재임 시절 추진해온 정책을 이어갈 걸로 전망됩니다. 유상석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4월 열린 보궐선거를 통해 10년 만에 서울시장직에 복귀했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보궐선거 당시부터 연임 도전 의사를 드러냈던 오 후보는 예고한 대로 재임을 위한 유세 활동에 한창입니다. 오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별다른 불교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행정의 연속성을 호소하고 있는 오 후보인 만큼 연임에 성공한다면 지난 선거에서의 공약들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시 오 후보는 BBS와의 인터뷰에서 연등회와 템플스테이를 잘 가꾸고 널리 알릴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작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교계와 깊은 협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더 널리 알리고 보존할지, 그리고 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지, 홍보하고 마케팅은 또 어떻게 할지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후보는 1년가량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불교계와의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취임 초기 조계원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만나 시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 지난해와 올해 시청 광장에서 열린 봉축탑 점등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불교계의 대표적인 문화행사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참석해 기후위기 극복 방안으로 불교의 행동 철학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생태 위기를 극복해낼 새로운 불교 행동 철학인 에코 다르마를 바탕으로 모든 것이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연기의 지혜를 우리 삶에 구현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 후보는 어제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이번 선거의 의미를 민생시장 대 정치시장의 대결이라고 평가하면서 다양한 민생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 후보 캠프 관계자는 오 후보가 시장 재직 당시 스님이 부르면 달려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했다며 연임 후에도 그 자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불교를 이해하는 데 바탕이 되는 경전 언어 번역의 중요성을 세계적 석학으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 플러스 사업단은 서울 동국대 해화관에서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옌스 브로빅 교수 초청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옌스 브로빅 교수는 번역을 통한 지식과 개념의 확산, 그리고 몇 가지 역사적 사건을 주제로 펼친 강연에서 지식의 확산은 언제나 그에 따른 새로운 언어의 생성을 수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 번역과 불교 고급 언어들에 대한 이해 역시 불교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의 다양한 종교적, 사회적 맥락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 플러스 사업단이 마련한 해외 석학 초청 강연회는 다음 달 7일 오전 10시 동국대 해화관에서 미국 예일대 교수 일미 스님이 강사로 나선 가운데 한 차례 더 열립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 고려불화를 복원하고 전승하는 데 힘써온 해담 스님이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신임회장에 취임했습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는 코로나19 속에 미뤄온 대외 봉사활동 등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깃발이 20대 회장 지울 스님에게서 신임회장 해담 스님에게 전달되자 뜨거운 박수 소리가 대연회장을 채웁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함께 만날 기회를 갖지 못했던 동문들은 신임회장 취임을 계기로 동국대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의 발전을 한자리에서 기원했습니다. 평생을 고려불화 복원과 세계화에 바친 21대 회장 해담 스님은 자비와 봉사, 헌신을 총동창회의 화두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불교는 최대 핵심이 자비입니다. 자비의 꽃을 피워서 상구보리 하화 중생하고 자리 이타적으로 우리 불교의 꽃을 사바세계 미력이나마 피우는데 헌신해 보겠습니다. 신임회장 해담 스님은 고려불화 복원을 넘어 국내는 물론 일본과 인도, 티베트 등 세계 곳곳에서 전시회를 열어 이를 알렸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부터 3년 연속으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스님의 고려불화가 전시됐고, 이러한 공로로 프랑스 루브르 명예훈장 등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불모의 총동창회장 취임은 고려불화 세계화의 원력이 이제 종립대학과 한국불교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를 낳았습니다. 해담 스님은 개태사 주지로 고려 화불학술연구소 이사장으로 교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계신 훌륭한 불모 스님입니다. 세계인에게 한국 불교 미술의 우수성을 널리 과시하셨고 또 큰 감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원력을 우리 국내로 돌리셔서 우리 동국대학교 또 불교대학원을 발전시키면 고려불화로 우리 불교 미술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해담 스님. 앞으로 스님이 그려나갈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총동창회의 행보가 더욱 주목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말사인 영천 중림사가 제1회 호국 위령대제와 추모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행사는 불교 전통의례에 따른 위령대제에 이어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헌화, 분향, 추모사, 평화발언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제1회 오늘 시작되는 이 걸음이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가 될 것이고 이 자리가 전통이 될 것입니다. 중림사 주지 선지 스님은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온전히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천 유봉산 중림사 일대는 6.25 전쟁 당시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던 격전지로 중림사도 당시 폐사됐다가 1990년 대웅전 복원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중창불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단법인 부산영산제보존회가 부산 사상구 모라동 관음사에서 코로나19 희생자를 위한 위령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아랫역 수륙제 보존회가 삼신이운과 소청상위, 권공의식을 펼친 데 이어 코로나19 희생자와 호국 명령을 상락아정의 길로 들게 하는 위령법회와 부산영산제보존회 관음시식이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장이자 범어사 주지인 경선 스님은 불교의 전통 의례의식은 어려운 시기 국난을 극복하고 국가와 민심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며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와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영산제보존회는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제를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남 유형문화재 예년 미타도량 참법을 소장하고 있는 전통사찰 거제 총명사가 15년 만에 삼존불 개근불사를 회양했습니다. 삼존불은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로 쌍계총림 쌍계사주지 영담스님의 증명과 연불원장 승원스님의 집전으로 점안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스님 너무나 빛나시지요? 거룩하시지요? 네. 무엇보다 우리 스님들이 많이 오시고 또 신도님들 좋은 마음으로 정말 끈끈한 마음이 아니고 좀 안심 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았고요. 법회에는 쌍계사 본말사 연합회장 이암 스님을 비롯해 쌍계총림의 스님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천태종 산하 NGO 단체인 사단법인 나누며 하나 되기가 호국 보훈의 달을 앞두고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천태종 나누며 하나 되기는 서울 관문사에서 보훈가족 홀몸 어르신 키트 행복나눔 전달식을 갖고 서울 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후원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전달한 후원 물품은 KF94 마스크와 손소독제, 물티슈와 구강 스프레이, 은수저 세트로 구성된 방역 생활품과 쌀 10kg들이 100세트 등으로 서울 남부보훈지청이 지역 내 국가유공자 보훈가정 100가구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관문사 주지 경혜스님은 애국불교라는 천태종의 가르침에 따라 국가 없는 종교, 국가 없는 국민이 없음을 알고 애국의 가치를 좀 더 공유하며 나라를 위해 힘쓰신 모든 분에게 감사함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교순 남부보훈지청장은 보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전달해 주신 물품을 각 가정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5월 27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